우소근의 한중일 타임즈.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우소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소근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어떻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계시죠? 아이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나저나 그 부총장님, 지난주였죠. 네, 중국 물류 5위 기업이죠. 윈다의 한국 지사가 웨이보 계정을 통해서 BTS 관련 제품의 운송을 중단하겠다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다른 택배 업체 위엔퉁 역시 고객센터 채팅을 통해서 BTS 관련 제품을 중국으로 들여올 때 세관 검사에서 압수될 우려가 있다면서 권유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국에서 할 그건지 이게 좀 황당하네요, 이게. 예? 네, 맞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요. 예. 지극히 속 좁고 대국답지 못한 소인배 중국 쫄짱 부중국 아이고 니들이 그러면서 데리고 후회냐?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슨 BTS가 무슨 중국에 가가지고 무슨 사고를 쳤던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이 BTS 수상 소감을 두고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BTS 한한령이라고들 하던데요. 오늘 우리 부총장님께서 그 실체를 좀 밝혀주시고 또 팩트 체크를 해주신다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정말 욕먹어도 싼데요. 네.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는 것이죠. 예? 가짜 뉴스라고요? 뉴스라는 그것이 바로 아하.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언론 매체도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실이 어떤지를 갖다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누군가가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라면 경쟁하듯이 와 선정적으로 부풀려서 쓰고 하니까요.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BTS 한한령 그런 거 없고 중국 당국의 입장은 네. BTS가 당시 6.25 때 한국과 중국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 안보를 지켜냈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외교부 대변인이 이 문제가 처음에 불거질 때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역사로부터 많은 걸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그 말은 곧 중국은 이 문제를 전혀 문제시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시할 가치도 없다라는 식으로 덮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언론이 환구시보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하나의 민간 상업지에 불과한 찌라시와 같은 환구시보를 관용 언론이라고 자기들 멋대로 계속해서 오해를 하면서 그것만 인용하고 환구시보는 그 한국을 계속 자극하면서 우리 언론은 계속해서 악순환 환구시보에 말려들어가 악순환에 빠져들면서 가짜 뉴스를 계속 생산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발끈하고 또 중국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보수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하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죠. 아니, 부총장님. 네. 환구시보가 관영 매체 아니에요? 중국에? 보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갖고 녹음기를 틀고 다니고 싶은데요. 예, 예. 환구시보는 중국의 우리나라의 일반 언론 매체처럼 민간 상업지입니다. 아니 자신들이 근데 왜 관영 매체라고 우리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틀린 거라니까 전부 다 틀린 것이 그거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저는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한 개인이지 않습니까? 예, 예. 하지만 언론 매체는 많고 저 사람은 아무리 중국 전문가라도 한 개인이고 다른 언론 매체도 다 관영지라고 쓰는데 맞겠지 저 사람이 틀리 이런 식인 겁니다. 우리 언론 매체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인민일보의 자매지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써서 관영이라는 것은 못 쓰니까 아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대부분 관영이라고 썼습니까? 그래서 환구시보를 관영이라고 인용하는 언론 매체라든가 기자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기사를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김에 예. 제가 그 6.25에 대한 우리나라가 또 그것도 또 막 오해하고 모르면서 또 자극적으로 기사를 써대고 있어서 제가 확실히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요. 6.25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랑 6.25 때 싸웠지 않습니까? 예. 6.25가 중국은 1950년 6월 달에 발생했지만 중국은 1950년 10월 15일 날 약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참전했거든요. 그렇죠. 예. 처음부터 스탈린이 김일성을 사주해갖고 전쟁을 하자는 걸 모택동은 건국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대외내적으로 힘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 소련이 가장 강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에서. 예. 너네 참전 도와주지 않으면은 경제 군사 지원 끊겠다. 그러면 중국은 힘들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부상하는 자본주의 미국이 만약에 북한 땅에 진주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으로 위협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 4개월 동안 버팅기고 하다가 결국은 북한이 당하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위험하겠다라는 국가 안보의 위기를 느끼면서 참전을 해갖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참전했고 36만 명 이상의 사망자라든가 실종자, 부상자를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자기들이 참전을 해서 국가 안보를 지켜냈다. 자기들은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침략의 역사를 받아서 암울한 근대사를 보냈는데 미국한테 또 북한이 사라지게 되면은 미국한테 자기들은 또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나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도 미 제국주의 침략에 앞서서 자기 국가를 수호했다라는 것. 그렇게 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니까 중반 적반하장하게 생각되겠지만 입장을 달리하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사자성어가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순망치안이라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사라지면 자기들은 직접적으로 미국의 위협에 도사리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항미 원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보가 위국 해갖고 보호할 보자에다가 집가자, 가정을 보호하고 수호할 때 방위할 때 위자하고 나라자,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돕는 게 우리를 위한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은 적반하장이라고 황당하고 하겠지만 만약에 당시 우리가 중국의 입장이었더라면은 우리도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친중파로 매도되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민화되는 거예요. 우리 우 부총장님 친중파세요? 무슨 파세요? 저는 친중파, 친일파, 친노파, 친미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4강을 다 친하게 지내자는 거 맞습니다. 파가 되게 많으시네요. 아니 그나저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부총장님? 그 중국 내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우리 그 한국 동요 반달 있잖아요, 반달. 네. 이 한국 동요 반달의 뿌리를 중국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그 뒤늦게 알려지면서 또 이게 그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반달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른 하늘 은하수 짝짝짝 이거죠? 맞습니다. 근데 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안의 자신감이 너무 중국에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난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반달은요. 뭐 중국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유명한 동요인데요. 1924년에 우리 윤구경님께서 작사 작곡한 것이다라고 중국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는요. 반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반달은 한국 노래로서 1924년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았던 조선의 동요였다. 조선의 작곡가 윤구경이 작사 작곡했고 1950년에 중국어로 조선족에 의해서 번역되었다라고 중국의 바이두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반달은 한국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번에 중국의 한 지방에서 반달에 대해서 조선족의 동요라고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조선족의 조, 동요요? 예, 조선족은 이제는 우리 한민족인데 조선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자기들의 한 소수민족의 한 부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족의 동요라고 쓴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벌써 발끈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발끈하기 전에 이것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조선족을 여기선 한민족을 얘기하면서 쓴 것인지 자초지종을 파악한다면 우리 것을 뺏으려고 했다라면은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중국의 공식적인 바이트에서는 한국의 동요라고 버젓이 소개하고 있는데 니들은 무슨 황당한 행태냐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따져보지도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매스컴은 또 중국이 우리 것을 뺏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가뜩이나 중국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우리 국민들은 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 매스컴들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일단은 좀 자극적으로 쓸 수도 네.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이게 그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팩트로 쓰면 될 것을 이걸 중국이라고, 뿌리를 중국이라고 소개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하면은 이건 지금 또 뜨거워지잖아요, 이게. 그 바이든은 이미 금방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동요로 이렇게 다 이미 소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것도 소개하면서 이건 중국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이라도 언급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 부글부글하면서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은 우리 국민들 더 스트레스 쌓이게 만들고, 또 저는 이런 식으로 마치 중국을 두둔하듯이, 제가 무슨 두둔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양측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또 친중파, 친일파 소리 듣고요. 아니, 친일파세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매스컴은 항상 편견을 가지고 보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니까 그때는 또 친일파라고 해요. 이게 참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면은 좀 빨리빨리의 나라기도 하지만은 어떤 그 좀 이분법적으로 좀 너무 또 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좀 많이 좀 우리 부총장님께서도 피해 보신 적도 있으셨겠네요. 하지만 줄기차게 소신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수군의 한중일 TV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수군의 한중일 TV를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제가 오늘 꼭 가입하겠습니다. 저 검색어가 우수군 TV인가요? 우수군의 한중일 TV. 우수군의 한중일 TV. 예. 꼭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스태프진들도 가입 안 했고 내가 얼마나 뾰로롱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네. 우리 부총장님, 마지막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을 한 10초 안으로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네.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점이 어느 시대 어느쯤의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10초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다시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한반도 역사, 한반도의 한민족 국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 역사는 반복된다. 왜 반복되냐? 불행한 역사를 반복되게 만드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반복되게 만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다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꼭 한번 어젯밤에 좀 궁금해가지고 꼭 부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적어왔었어요. 저는 20여 년 동안 이걸 늘 고민하면서 밤에 잠 못 자고 합니다. 진짜 이 대한민국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 왜 그런지 들으시면 알 겁니다. 나중에 한번 좀 심도 있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총장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군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통신원 연결해서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죠. 용현 사거리 가겠습니다. 김창복 통신원. 네, 먼저 인주대로가 독정이 삼거리에서 용현 사거리 신호대기 길게 하고 있고, 이어지는 남부역 삼거리는 차량 길게 지체되고, 능안 삼거리는 차량 많아 진행 신호 2번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은 능안 삼거리에서 남부역 삼거리와 용현 LH 아파트 입구까지 지체 사용 반복되고, 계속해서 용현 사거리에서 독정이 삼거리는 새 신호에 지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독배로는 인하대역 사거리를 지나면서 인천대로 진입 차량 길게 지체되고 있고,
이어지는 용현 사거리 제신호에 지나고 조금 더 진행해서 승희 오길에서 장안 사거리 밑으로 가 진행신호 2번은 필요합니다. 반대 구간은 용현 사거리에서 용호로 교차점 짧은 지체되고 계속해서